앞서 얘기한 특징 6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는 분명 아이디어의 창의성 혹은 공학적 문제를 풀어낸 지성에 감탄하게 되는 브레이버의 감성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반떼가 주는 감성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쉽게 와닿지 않을 이 브레이버의 감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쿤다의 책에서 탁월함, 명석함이라 아주 적절히 번역되어 있듯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타인의 생각이나 능력을 보며 감탄할 때 받게 되는 그 감정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는 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성인 만큼 그 세부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크기와 생각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인 크기부터 살펴보자면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건축물들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높은 수준의 것을 보게 될 때면 그 구조가 가진 실용이나 기능을 떠나 이 어려운 구조를 어떻게 풀어내고 완성해낸 것인지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되고 바로 그때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가 브레이버의 감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인 방향의 종류는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낮은지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게 될 때면 때론 난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시샘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심으로 그 생각의 방향이 가진 창의성에 감탄하게 되듯이 그 순간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레이버의 감성이란 결국 흉내내기 어려운 타인의 지성 혹은 창의성을 보며 감탄할 때 받게 되는 감정의 변화인 것이고 그런 능력들을 감탄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선 지적 능력 그리고 호기심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흔히 감성이란 수학이나 지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 왔지만 이런 브레이버의 감성을 보면 오히려 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반떼의 6가지 디테일을 보면 왜 우리가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며 감탄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외관부터 보자면 전면 그릴은 아주 디테일한 패턴은 물론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를 통해 파라메트릭이라 부르는 디자인처럼 아무나 풀 수 없는 공학적이고 수학적인 전문성의 인상을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그 극적인 선들을 볼 때면 철판을 종이접기 하듯 공의 수준으로 접어낼 수 있다는 그 기술력에 감탄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브레이버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물을 볼 때처럼 아반떼에 담긴 이런 공학적 얘기들로서 비슷한 브레이버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반떼엔 그 능력의 크기로서 감탄을 자극하는 디테일 외에도 아이디어란 생각의 방향을 통해 감탄하게 만드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곳은 역시 테일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엔 외곽선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인상이 강조된다면 야간엔 그 외곽선이란 경계를 넘어 선형의 인상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며 자동차가 낮과 밤에 이만큼이나 다른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며 브레이버의 감성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인테리어가 주는 분위기에 둘러싸일 때면 자연스럽게 그 브레이버의 감성이 더 분명하게 와닿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비대칭 손잡이란 디테일은 본래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하기 위함이겠지만 혹은 그런 건물 속 눈에 띄게 독특한 디테일을 바라볼 때처럼 이 차가 보통의 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듯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관점에선 좌우로 급격하게 쏠리는 스포츠카의 경험과 그런 차들이 가진 높은 기술력을 연상시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어도 그 인상이 브레이버의 종류에 해당된다는 것이 흥미롭고 그런 디테일이 실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이자 외관에서부터 이어온 감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디자인의 주제와 맞는 그리고 동시에 그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해주는 디테일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 디테일이 실제 차의 구조와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차에 담긴 엔지니어링적 스토리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감성적으로만큼은 제대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며 왜 이 차가 그동안의 아반떼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차로 느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대칭 손잡이 위에 위치한 시동 버튼은 자동차 실내에서 특히 소형차에선 더더욱 보기 힘든 수평면 위에 버튼이란 점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와닿는데요.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흥미로운 브레인 스크립트를 자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90년생인 제게 이 시동 버튼은 수평면 위에 위치했다는 점과 그런 버튼이 이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이 된다는 점에서 마치 만화 속 로봇을 출동시킬 때 쓰던 버튼들 같아 보여 브레이버의 감성을 자극하는 차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보다 위 가장 상단에는 2개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배치함으로써 그 기술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런 디스플레이가 흔해진 탓에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솔직히 기능과 실용의 관점에선 여전히 필수적인 것이 맞는지 계속해 의문이 남지만 편의 사용을 선택할 때면 우린 왜 그런 디스플레이를 포기하기 어려웠는지도 이 디테일이 있어야만 이 차의 감성인 브레이버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브레이버의 감성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단부와 같은 감성의 손잡이가 있는 하단부를 구분하는 세 줄의 에어밴드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 크기부터가 실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지며 흡사 최첨단 에어컨을 보는 듯 해서인지 이 차는 마치 공기순환과 냉난방에 맞아 높은 공학적 고민을 담고 있다는 인식을 전달해 주지만 이는 사실 완전히 막혀 있어 에어컨과는 상관없는 속임수의 장식이 돼버렸는데요. 심지어 브레이버의 감성에 공학적인 지성에 감탄하는 것인 만큼 이런 눈속임은 지금까지 쌓아온 감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이 전혀 싫지 않은 이유는 공조 기능과 별개로 다른 역할을 하나 더 하기 때문인데요. 구성의 측면에선 실내 상하단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대시보드 위의 선과 함께 수평적 인상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벤트 사이를 이렇게도 이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보여주며 오히려 브레이버의 감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 앰비언트 라이트에 불이 들어올 때면 손잡이로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스토리와 디스플레이들이 만들어내는 첨단의 이미지를 거쳐 쉽게 볼 수 없는 선형의 금속 디테일과 조명으로 완성된 그 분위기는 마치 도심 속 가장 세련된 빌딩을 보는 듯 아세이티 콜린을 제대로 자극하며 브레이버의 감성을 완성해내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준준형 차들에선 기술을 아낀 저가에 탈 것이란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기업들은 이를 객관적인 숫자로서 극복해보려 했지만 커져가는 숫자만큼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닌 분위기란 트리거에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브레이버의 감성을 통해 공학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아반떼는 기술을 아꼈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차에 담긴 실제 공학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처럼 느껴지는 감성을 통해 문자 그대로 가지고 싶은 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차의 아쉬움